안녕하세요.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의 잠을 주무시나요? 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이 모노페이직 슬립이라고 해서 단상 수면, 다시 말해서 하루에 딱 한 번의 밤잠을 자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루에 두 번의 수면 또는 세 번이나 그 이상의 이제 수면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그 수면 결핍 현상을 개선한다거나 또 나의 이제 수면 그 리듬 관리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다상 수면, 폴리페이직 슬립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분할 수면이라고 해서 스플릿 슬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냅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이상수면이라는 걸 처음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 냅핑을 몇 번을 활용을 하냐가 바로 이 폴리페이직 슬립, 이것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다상수면 정도 됐을 때에는요, 뭐 생각해봐요. 하루에 뭐 4번 이상, 5번, 6번을 잠을 잔다. 그러면 이게 밤잠과 낮잠의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잠과 낮잠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단상수면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밤잠이 그 기본 어떤 주요 잠 그 사이클이니까 낮잠을 한 번 더 잔다라고 해서 밤과 낮을 그냥 갈아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이제 다상수면에서는 잠, 냅핑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 번의 단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총 4가지의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사실 이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서양에서 많이 연구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4가지 유형을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나에게 정말 맞는 그런 수면 사이클을 새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포인트들, 유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바로 바이페이직 사이클, 이상성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요거는 다상수면이라기보다도 이상수면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그 분할수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이제 사례라서 첫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놓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밤잠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이제 자고 나면은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부족한 수면을 낮에 낮잠을 통해서 이제 채워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주로 이제 지중해라던가 이 중남미 지역 같이 되게 이렇게 따뜻한 기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상성 사이클이 가장 적합한 그런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예 이 낮잠 자는 거를 그냥 어떤 그 규칙같이 일반적인 문화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상성 사이클이 불면증 환자들한테는 정말 쥐약이죠. 좋지가 않죠.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은 뭐 정말 아주 진짜 짧게 잠을 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밤잠을 많이 못 잤을 테니까.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습관적으로 또는 너무 긴 낮잠을 자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Everyman Cycle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상수면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면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4번 정도의 잠을 자는 거예요. 밤잠을 한 3, 4시간 정도를 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 중에 냅핑을 총 3번을 취해주는 건데 20분씩을 취해주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그 수면 시간 양 자체가 이 모노페이직 단상 수면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바이페이직 이상 수면 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훨씬 이제 줄어드니까, 뭐 그 줄어든 시간만큼 더 많은 것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누구나 다 이제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에브리맨 사이클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이제 붙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그 새로운 사이클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뭐 이게 더 좋다, 무조건 수면을 줄이는 게 뭐 그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걸 또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도, 내 생활 패턴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밤잠에 3,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는 형태라면은 이렇게 오후 타임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20분씩 이런 낮잠을 한번 자는 것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다이맥시언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4번의 슬립 타임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30분씩 잠을 4번을 쪼개서 자는 거죠. 이 다이맥시언이라는 뜻은 이 최소한의 인풋으로 이 최대의 아웃풋, 최대 결과를 뽑아낸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정말 최소한의 수면을 들여서 최대로 많은 그런 깨어있는 시간 동안 최대의 많은 그런 효율, 퍼포먼스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이름과 달리 사실상 최대의 결과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요.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막 몇 주 안 돼서 막 포기하기도 하고, 그럼 오히려 수면 리듬 막 깨질 대로 깨져갖고서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또 시간 또 걸리고. 이 사이클의 경우는 한때 또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이 short sleepers, 그러니까 잠을 되게 조금 자도 아주 잘 이렇게 깨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에서 3%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 DECT라고 하는 DC2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기보다도 어떤 선천적인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버맨 사이클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총 6번에서 8번 정도의 냅핑을 이제 취하시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버 기사, 또 이 택시 기사, 이제 이런 분들께서 하루 24시간 중에 최대한 이제 많은 그런 고객들을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수면 사이클을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하루에서 6번에서 8번 정도의 이런 분할 수면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딱딱 맞춰서 지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노력이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좀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도전 자체가 일단 어려운 그런 수면 사이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이맥시언 사이클처럼 총 수면 시간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위험성도 이제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다상 수면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교대 근무가 잦거나 뭐 야근이 이렇게 있거나 뭐 이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뭐 다이맥시언 사이클이라던가 우버맨 사이클 같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사이클을 뭐 취해서 이렇게 뭐 따라 해보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나에게 맞는 그런 사이클을 발견하셔서 그 사이클에 맞는 이런 수면 패턴을 만드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은요. 이렇게 분할 수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냅과 다음 냅 사이에 이 시간을 한 뭐 5분, 10분만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90분, 1시간의 반 그 이상을 깨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한 5분, 10분, 뭐 20분 정도의 시간만 잠깐 깼다가 또 자는 거는 그냥 잠깐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잠드는 형태예요. 이거는 그냥 수면 끊김으로밖에 그 뇌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사이클에 있어서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피로는 또 풀리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상수면과 관련된 좀 흥미로운 소재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사람은 이렇게 밤잠을 한번 길게 자는 이런 단상 수면의 형태가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 사실 하루 중에 여러 번의 이렇게 분할 수면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본래의 어떤 그 습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제 연구와 또 이제 주장을 한 이제 그런 분이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의 그 로저 에커치 교사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이제 그분이 16년에 걸쳐서 거의 막 500편이 넘는 그러한 그 인류 그런 문헌 이런 서적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인류가 실제로는 이런 분할 슬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뭐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논문도 막 발표하시고 막 책도 내시면서 이때 이제 다상수면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정말 수면 위로 딱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대중에서 관심을 갖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로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상수면의 형태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가장 당연히 대표적으로 인위적인 그런 빛공해, 이제 빛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도심의 불빛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수면 패턴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 또 낮 동안에 잠을 자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이제 그런 것이 뭔가 좀 관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낮잠이란 그 개념이 사실상 없어지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더 주목한 부분은
이렇게 그 산업화 시점 전후로 해서 사람들의 이상수면 형태가 사라지던 시점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긴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뭐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이제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낮잠 자는 거, 랩핑하는 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 기존의 사회적인 관념이나 인식을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탈피할 때가 된 거예요. 무조건 깨워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더 많이 일하고 뭐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정확히 효율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뭐 보편적인 이제 습관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상수면이나 어떤 분할 슬립의 형태로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상수면에 대해서, 분할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평소에 다상수면에 대해서 좀 궁금했다,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생활 습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긴 연속된 밤잠을 잘 수 없는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수면 사이클, 나에게 맞는 수면 사이클 찾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제 그런 다상수면의 유형들이라던가 또 나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잘 이제 참고해 보시고서 실제 효과적인 그런 수면 리듬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매일매일 꿀잠 나잇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